안녕하세요. 직방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피터팬의 영상을 또 올리게 됐네요. 그동안에는 댓글로만 달아드렸었습니다. 어, 딱히 답변을 길게 해드릴 만한 것들이 없어서 댓글로 달아드렸고요. 오늘은 여러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영상을 통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답변할 질문은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전세방에 살고 있다는 분인데요. 지난달 입주했고 신림동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허그 받고 1억 3천에 들어왔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받았고요. 매매가는 실거래 내역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입주한 이후로 전세자금 보증보험 가입하려 보니 다가구 오피스텔이라 그런지 가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가구 주택이거나 오피스텔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통 건물에 대해서는 근저당 2.28억 잡혀 있고요. 네, 근저당 통건물 치고는 융자 별로 없는 겁니다. 선순위 보증금 9억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뭔가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제가 등기부를 봐봐야 알 것 같네요. 통건물에 2억 2,800밖에 융자가 없는 것도 신기하긴 하고요. 선순위 보증금이 뭐 9억까지 있는데 융자가 이거밖에 없다니까 조금 신기하네요. 신림역에서 도보 4분 거리이고 건물 자체도 그렇게 노후된 건 아니고 보험 가입이 안 된다 해도 제가 퇴실해도 금방 다음 세입자 들어올 것 같긴 한데, 네, 질문자님이 퇴실해도 다음 세입자 들어올 것 같긴 한데는 질문자님 생각이죠. 네, 실제로 그런지는 거기 신림동, 물론 워낙에 신림동이 잘 나가는 동네이긴 하는데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도 모르고 등기부 등본을 본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확답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보증보험 가입 안 되는 게 너무 찜찜하네요. 실제로 전세 보증보험 가입 안 하고 거주하시는 분들 많나요? 라고 질문을 해놨습니다. 자, 전세 보증보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전세 보증보험을 일반적으로 전세 세입자들이 가입하는 이유는 내가 들어가는 집의 가치가 현재는 요 정도 돼 보이는데 내가 전세를 살고 나오는 그 2년 뒤 또는 4년 뒤에 이 주택 가격이 변동이 되거나 또는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 어떻게 그 당시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내 보증금을 내가 이사 가는 날에 맞춰서 받고 나올 수 있도록 보험을 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한다는 거는 내가 이사 갈 때 이 돈을 필요할 때 확실히 받고 나올 수 있게끔 안전장치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지 않은 집을 들어가기 위해 보증보험을 원칙적으로 하는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안전하지 않은 집이, 예를 들어 보증보험이 원래 안전하지 않은데 보증보험 된다는 자체가 조금 말은 안 되지만 최근에 이제 뭐 전세 사기 해가지고 감정가를 높여서 보증보험 되게 한 다음에 이거를 깡통주택을 터트려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이제 그런 보증보험, 감정가 높인 주택에 대한 보증보험은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보증보험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있으면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다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지내는지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담보 가치가 충분하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깡통전세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깡통전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임차인 분들께서 보증보험을 가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가 들어가는 집이 과연 황금성이 있거나 또는 전세가 잘 들어오는 지역인지, 전세 가격 방어가 잘 되는 지역인지 그거를 확실히 더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70% 이하로 안전한지에 대해서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 질문은 충분히 답변됐다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세계약 연장 시 대출 상품 변경,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느낌이 은행에 문의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전세 대출 상품 변경, 현재 전세 2년 살다가 연장시키고 와서 2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원래 A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B은행 대출 상품으로 변경하려면 전세계약서를 증액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증액된 보증금으로 새 계약서를 써야 되나요? 아, 그러니까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2억의 대출을 받으셨으면 2억의 5%인 2억 1천만 원으로 1천만 원 올려달라라는 얘기를 임대인으로부터 들어서 그러면 어차피 계약서 다시 쓸게 하면서 지금 은행을 바꾸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증액을 했기 때문에 다시 쓰겠죠. 그래서 그 쓴 계약서로 네, 대출을 아마 다시 신청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상환.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서 A은행의 대출금을 지불하고 B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집주인 통장으로 넣으면 되나요? 집주인이 이렇게 해주려나? 네, 예, 일단은 이거는 A은행과 B은행이 서로 아마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임대인의 어떤 그런 확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B로 넘어가게 된다. A에서 받았던 기존 은행의 그 채무가 B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 B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B은행을 믿고 진행하면 될 부분이라 제가 여기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임대인한테 넣고 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은행끼리의 어떤 채권 양도 계약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는 은행에 한번 여쭤보세요. 이게 궁금하시면. 네. 부동산 복비. 아, 요거는 좀 황당한 건데 부동산 복비를 왜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존 살고 있는 집에 계약서만 다시 쓰는 건데, 그러니까 보증금이 증액이 돼서 계약서만 다시 쓰는 건데, 왜 부동산 복비를 고민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복비 안 줄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부동산에서 계약서 증액 계약서를 다시 써준다 그런다. 그러면은 뭐 10만 원 정도 뭐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궁금한 건 그거예요. 기존 계약서 있는 그대로 똑같이 적으시면 되잖아요. 그대로 똑같이 적으시고 계약 날짜랑 네, 점유 날짜 이런 것만 바꾸세요. 그런 것만 바꾸시고 그 다음에 계약금 뭐 그러니까 보증금 금액이 좀 바뀌겠죠. 보증금 금액 바뀌고 그리고 여기 특이하게 뭐 이거 이 계약은 언제 원래 계약된 계약 이후에 발생한 뭐 갱신 계약이다. 이런 식으로 특이하게 좀 적어 놓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부동산을 쓸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네. 다음 답변 드릴게요. 위험 매물인가요? 위험 매물인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2년 전 매매가 38억, 선순위 보증금 12억, 근저당 12억, 그럼 총 24억. 전세가 1억 3천원 들어가려 하는데 위험한가요? 가계약금 200만원 걸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왜 걱정하시죠? 지금 이 정보가 맞으면 딱히 걱정할 이유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정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네. 요거는 광고군요. 이거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거니까 얘도 패스하겠습니다. 집주인이 집 판다고 나가달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지금 집에서 2017년에 12월에 입주했고 계약 연장 19년 12월에 다시 했어요. 그리고 21년 12월에 아무 말도 없길래 무시적 갱신으로 보고 전세대출 연장했고 집주인이나 부동산 측에서도 아무 말 없어서 그대로 가고 있었어요. 어제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는 집주인이 집을 팔고 싶어 한다. 혹시 나가줄 수 있냐 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증금은 바로 줄 수 있다 하시면서 근데 기한을 넉넉하게 주는 대신 이사 비용이나 이런 건 없을 거라 그러시기에 제가 기한을 얼마나 보시냐고 했더니 뭐 3개월도 좋고 6개월도 괜찮다면서 1년은 의미 없지 않겠냐 하시길래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인 것 같으니 가족들이랑 상의하고 전화 드린다고 끊었어.
저희가 12월까지는 안 나가도 되는 문제 아닌가요? 12월이라는 게 23년 12월이죠. 네, 23년 12월까지 안 나가도 되는 문제 아닌가요? 중간에 나가달라면서 이사 비용은 못 주겠다고 딱 끊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지금 질문자님이 지금 21년 12월에 이제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묵시적 갱신 된 것 같고요. 이거는 법대로 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이 집에 그래도 17년도부터 5년간 감사하게 잘 살았냐라는 어떤 도덕 윤리적인 문제로 두 갈래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21년 12월에 계약이 갱신됐기 때문에 23년 12월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보이고요. 근데 이제 윤리적인 문제로 봐볼게요. 윤리적인 문제로 보면 이 집에 오랫동안 뭐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아마 사셨을 것 같아요. 계속 계약이 갱신되고 재계약한 거 보면은 비싸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이 집에서 사신 것 같은데 이 대부분 이제 집을 팔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들한테 파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특히 투자로 집을 안 사는 시기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로 이제 집을 사시는 분들은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이 집을 팔기 위해서는 실수요자한테 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나가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세입자분이 근데 이게 감정만으로도 이거를 선택할 수가 없어서 왜냐면 세입자 같은 경우도 마음은 빼주고 싶은데 이 돈으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미안한 거 알면서도 결국은 강하게 고집을 부려서 버티다가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게 저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저는 접근을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5년 동안 감사히 잘 살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양보를 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 6개월이면 6개월, 몇 개월이면 몇 개월 해서 이사를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매 계약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매매 계약이 되면 그때부터 바로 이사를 나갈 테니까 그때 알려달라라고 최대한 임대인 입장을 나를 쭉 배려를 해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사비를 안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저 같으면은 매매가 되면 그 매매하시는 분이 입주 날에 무조건 맞춰줄 테니까 이사비는 좀 줘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조금 쇼부는 볼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집을 팔아서 좋고 나 같은 경우는 뭐 이사비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제가 오늘 답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